와룡봉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무방을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드릴 거고, 그 비번을 받으셔서 제일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위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쪽에,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는데, 이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정기구독방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이 정보들, 고급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IP방 같은 경우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VIP방 뭐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올라오기 쉬운 종목들,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 수익 그동안 난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뭐 저희 손절 난 것들도 다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6월 마지막 거래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뭐 오늘도 초급락 마감을 했는데 6월 한 달 정말 대단한 한 달이었습니다. 뭐 과거 리먼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위기, 뭐 미중 무역 분쟁, 팬데믹, 이런 대형 이벤트급의 악재가 따로 특별하게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만 경제 지표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나타나면서 그런 정말 엄청난 대형 악재들이 있었을 당시와 비견될 만큼의 어려운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뭐 그때에 비해서 하락률이 뭐 매우 더 컸다든지 그때와 거의 똑같은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지난 1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 1년 정도 넘게 조정을 해오던 구간에서 1년 후에 1년 동안 그렇게 기간 조정하고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 같이 맞은 상태에서 한 달을 또 이런 급락을 겪고 나니까 그런 시기와 거의 비견될 정도의 한 달을 보냈다. 심리적으로 봤었을 때 그때보다 더 충격이 더 컸던 그런 정도의 한 달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한 달이었죠. 뭐 오늘도 뭐 이런 모습들로 결국은 마감을 했는데 아시아 시장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그 카페 쪽에다가 이제 우스갯소리 같은 경우로 글을 하나 이렇게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요. 야, 정말 이게 공산주의가 결국은 승리를 하는 건지 그들이 위너인 건지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이 이거거든요. 저희 이제 박대리가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6월 들어와서 이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미국도 보면 뭐 미국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급락들이 지속도 했었고 지금도 계속 급락 하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이 있었고 최근 급락이 있었는데 요 구간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이 이제 환율 관련해 가지고 잘 방어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통화 완화 정책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잘 버텼던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모양은 비슷하죠. 그에 반해서 중국 와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러시아 마찬가지죠. 참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 6월 한 달 이렇게 힘들었던 데 반해서 이 중국이나 러시아 공산권 국가들이 이렇게 버티는 걸 보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하락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PCE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PC
지표, 이 디플레이터 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심 자체는 상당히 좀 약해진 상태, 관망 심리가 좀 있는 상태, 이런 상태였는데, 음, 간밤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근데 증권사에서 하향 리포트가 나왔죠. 매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이던스 자체도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 램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별로 좋지 못한 투신이 있었었고, 그 부분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일부 처음 장 시작할 때 탁 터트리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들 급락이 나왔고, 최근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은 계속, 악재가 있는 상태로 계속 밀려왔었는데, 오늘, 우리 정부 쪽에서 또 이제 중국과 선을 긋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중국이 이제 보복 조치 언급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다음은 원자재 쪽, 2차 전지 관련한 원자재 쪽이 아니겠나 이런 얘기들이 좀 돌면서 2차 전지 섹터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또 하락도 조금 더 컸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심리를 투심을 극도로 악화시키면서 외국인들 사실 오늘 최대 매도가 한 7천억, 7,500억 정도까지 나왔어요, 장중에. 근데 실제로 7,500억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지수가 2% 전후로 밀릴 정도의 우리 시장이 그렇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지난번에 우리 하락 구간에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락을 처음 딱 시작 유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 물량을 한번 팍 투하를 합니다. 투하를 해서 투심을 극도로 악화시켜가지고 투매를 불러내는 거죠. 패닉 상태의 투매를 불러냅니다. 그렇게 투매를 불러내면서 그들은 매도량을 줄이거나 또는 조금씩 다시 매수로 전향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하면, 이 매수가 진행됐던 걸 살짝 중단을 하고 다시 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번 폭탄 투하를 한번 딱 해줍니다. 그러면 쫙 밀리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매도량을 줄여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요. 동시호가 들어갈 때 6,500억이었습니다. 동시호가 들어갈 때 6,500억이었는데 지금 선물 시장까지 끝났잖아요. 동시호가 끝났을 때 선물 매도가 2,000억, 2,600억 정도 됐거든요. 2,6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결국 끝나면서 선물은 매수 우위로 끝을 냈습니다. 이거 지금 4천억이 안 되잖아요. 4천억 남짓밖에 매도가 안 나왔잖아요. 선물 그대로 다시 다 담은 거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얘네들이 선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통해서 이제 옵션 시장도 보시면 상방 배팅 오늘 빵빵하게 늘어났잖아요. 내일 만약에 이거 지수 반등 나오게 되거나 뭐 갭상승 나오게 되거나 하게 되면 얘네들 이거에서 수익 먹고 이거에서 수익 먹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지난번 이 하락 구간에서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잖아요, 얘네들이. 이게 참 이 부분이 이게 뭐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갑질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 뭐 대기업 갑질한다 그러듯이 이 대규모 자금을 가진 자들의 어떻게 보면 갑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쉽고요. 일단 뭐 오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미국의 PC 물가 그러니까 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기로는 파월 의장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핵심 그 물가 상승률이었잖아요. 핵심 지표였는데 5% 밑으로 내려올 걸로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한 4.7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은 조금 안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체 헤드라인 이 인플레이션이 또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 또 조금 좀 의미가 상쇄되겠지만 예상치에 둘 다 예상치 정도의 부합할 정도로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은 한숨 정도는 돌려줄 가능성이 높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거 스탠바이까지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탠바이 딱 해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오늘 밤에
우호적으로 예상치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다시 반등 어느 정도는 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가 이제 좀 중요할 텐데 우리도 이제 내일 그렇게 되면 반등이 좀 일부 정도는 나오겠죠. 근데 이 반등이 급반등 나오는 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후 상황을 보면 급반등은 사실 좀 지금도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실적 발표들이 미국 이제 시작될 거고 우리도 7월이니까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월 초에 잠정 실적들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지금 최근 물가 상승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제 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놓고 봤었을 때 실적이 그렇게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 하향, 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실적 하향, 그 이제 하향 리포트들이 나왔잖아요. 가이던스 하향하고 이제 그 예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들 어제 미국도 조금 일부 무너졌고 우리 그 영향으로 오늘 폭탄을 맞았어요. 했는데 아마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물가 상승의 영향을 좀 받아서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좀 줄어들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때까지 저평가 얘기했던 거에 대한 그 저평가의 가치가 조금씩 더 희석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희석이 돼도 저평가는 맞는데 우리 같은 경우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과거 같았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 양이나 힘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실적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힘이 이제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반등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흐름 지금 예상을 한다. 계속 그동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 오늘 PC가 일단 무난하게 나왔을 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산을 넘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 산을 만약에 무사히 잘 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방 경직성 정도는 확보가 되면서 조금씩 시장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전에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폭락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리스크가 조금 확실히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많이 못 움직이죠. 이제 뭐 지수가 계속해서 그 횡보하는 그런 장세니까 이제 좁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장세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그 속에서 이제 움직이는 섹터나 종목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분명 시장의 난이도는 분명히 조금 있기는 할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뭐 다 떨어지는 이런 장세가 아니라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그대로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난이도 있는 장세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조금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이 수혜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좀 핵심적인 부분들 굉장히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려놓고 볼까요? 자, 내려놓고 봤을 때 현재 연준이 7월 이 금리 인상은 75bp 정도로 지금 이걸 기본 베이스로 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저도 지금 이걸 기본 베이스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데 오늘 뭐 메스터 그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도 이제 75bp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즘 뭐 모든 연준 위원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일정 정도 감소해가면서도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걸 우선순위로 두었고요. 했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조금 긴축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7월에 50bp를 올리는 쪽으로 조금 낮춘다거나 아니면 7월 달에 75bp까지는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FOMC인 9월 달에 지금 현재 9월 달에 50bp 예상이란 말이죠. 50bp 예상인데 요거 25로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요 상황 지금 현재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됐을 때 시장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하락 끝 그때부터 이제 대세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난이도 있는 시장 그리고 이렇게 U자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될 텐데 요
조정 구간이, 박스권 구간이 끝나는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럼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려면 중요한 게 이 연준이 긴축 강도를 줄여야만 그게 가능해진다. 긴축 강도를 줄이는 시점부터가 시장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제가 제 영상 매일 보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핵심이 뭐였는지, 쇳대가 뭐였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 이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 즉 긴축의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뭐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물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를 확실히 꺾이는 걸 봐야 되겠다. 증명되는 부분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긴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는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약한 침체가 아니라 강한 침체의 가능성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지금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경기 침체를 조금 손을 덜 대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좀 덜 시키면서 긴축을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물론 그 전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PPI가 아니라 오늘 PCE가 나올 때 근원 PCE가 만약에 뭐 예상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한 4.7% 정도 나온다. 가능하다면 만약에 헤드라인도 전월보다 조금 상승률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주면 더 좋겠고요. 요거 4.7 정도로 나온다고 한다면 5 밑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3개월째 하락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한 달, 두 달 갖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같으면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만약에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나면 7월 한 초중순쯤 해가지고 다시 CPI 나오잖아요. 7월 CPI. CPI에서 물론 이거 지금 크게 기대를 할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 요 CPI가 그래도 6월 중하순부터 시작해서 이 국제 유가가 조금 꺾이기 시작했고 공물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여기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7월달 FOMC에서 7월 말에 있게 될 FOMC에서 75를 올린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이 상태 계속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속도 조절할 수 있어라는 립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또는 만약에 CPI까지 그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몇몇 개의 지표들이 개선되기 시작을 한다면 경기 침체 상황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대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씩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혹여나 50bp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래서 만약에 연준이 75를 올리고 립 서비스가 나오거나 50% 내리는 상황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제 시장은 반등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오늘 또 미국의 한 증권사 쪽에서 나온 얘기가 연말 S&P 500 4,200 이상 정도 나올 걸로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온 증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권사들이 지금 예상들이 요걸 예상하고 있는 걸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그동안 계속 드렸던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어쨌든 요게 지금 되려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 강도가 완화되는 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하나가 일단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요게.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크게 우리가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인플레이션 올려도 미국 경제 든든해, 괜찮아, 견조해 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백은 고용입니다. 고용 지금 빵빵하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실업률이 지금 현재 실업률 3.6%란 말이죠. 역대 최저급에 해당합니다. 이제 실업률이 3.6%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실업률이
뭐 한 4.5 이상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4.5, 5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때부터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줄어들 거예요. 문제는 이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가는 정도의 상황이 되게 되면 경기 침체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약한 침체, 연준이 얘기했던 약한 침체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한 차례 정도의 고통은 좀 수반이 되는 상태로 이제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든다 그럴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1번 형태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될 거고,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이 긴축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현재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요거 두 번째 후자인 것 같고, 후자로 가게 되면 한 차례의 고통은 겪어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 만약 전자 쪽으로 간다면, 전자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첫 단추는 오늘 PC, 그리고 두 번째 단추는 다음 달 중순에 나오게 된 CPI,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 관련된 또 다른 지표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 잘 이제 원하는 대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꺾여지기 시작한다면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높진 않지만. 이 두 번째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이 가능성도 아직까지 버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드리고요. 아마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 조금 지금의 이 상황의 틀을 조금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일단 이건 이렇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렇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미국 경제가, 이건 이제 올 초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작년부터구나.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거.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후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면 작년에도 중국이, 작년 초부터 이제 긴축이 시작됐잖아요. 얘네들은 제일 먼저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을,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작년 초부터 긴축이 시작됐고,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그때 엔트그룹부터 시작해서 그 헝다그룹부터 시작해서 다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규제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작년 4분기쯤부터 시작해서는 경기가 꺾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완화 정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급기야 어제 강력한 이 경기 완화 정책, 부양책을 피겠다라는 쪽의 얘기까지 나오면서 하반기 때 더 강력한 부양책으로 넘어설 것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후행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통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빠르면 3개월에서 늦으면 6개월 정도 사이면 미국도 물가가 올라가요. 반대로 중국이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을 하면 요 상황에서 미국도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 당시에 대응을 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미국은 후행적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더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연준의 대응이 늦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도 이 부분하고도 일정 정도 연관성이 있고요. 미국은 올 3월부터 긴축이 시작됐죠. 그 1년 늦게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더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거고요. 이 갭을 맞추기 위해서. 자, 중국의 후행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보면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는 시점은 내년 3월 전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년 1분기까지 미국은 긴축 정책을 필 것이고 2분기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점도표상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4%까지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84까지 올린 다음에 그 뒤부터 내려오잖아요. 3.25 이렇게 내려오니까 3월 전후
또는 2분기부터 지금 점도표상에서는 2분기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 계산으로 보면 내년 3월 전후 요렇게 지금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이거보다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미국의 긴축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향후 물가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오늘 PC 감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국제유가,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가 지금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 결국 오늘도 뉴스 나왔지만 러시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제재를 당했잖아요. 제재를 당해서 러시아 석유가 원유가 국제사회에 풀리지 않을 거니까 공급 부족. 그래서 국제유가가 뛰었어요. 뛰었는데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 원유를 제일 많이 팔아먹은 나라는 1위는 미국, 2위는 사우디, 3위가 러시아였죠. 오늘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3위가 러시아였다. 그럼 결국은 공급 부족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얘기 나왔던 거 보면 중국이나 인도 얘네들이 샀고 유럽도 EU도 러시아 석유를 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급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국제유가는 사실 조금 더 떨어져야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몇몇 국가들이 증산 여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계속해서 석유 팔고 있는데 굳이 걔네들 증산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심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지금 투기 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유도를 자꾸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물가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면 국제유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공물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게 6월 중하순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6월 CPI부터 5월 달보다 조금 둔화된다. 7월 달에 만약에 조금 더 깎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7월 CPI나 PPI PC 또 꺾이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피크 아웃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 가능성을 감안하면 빠르면 9월부터 긴축 강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9월 50bp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까 얘기했던 최상의 결과는 7월부터 낮아진다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이건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9월 정도부터 만약 긴축 강도가 확실히 좀 낮아지는 상황 나온다면 즉 물가 안정이 어느 정도 증명된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9월 정도를 전후한 시점 FOMC를 전후한 시점부터는 이제 증시가 하락을 뒤로 하고 추세 반등이 가능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 빠르면 7월 FOMC 근데 확률이 높지는 않다. 그 다음에 늦으면 9월 FOMC. 그러면 만약에 9월 FOMC부터 추세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 사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이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좁은 박스권, 좀 난이도 있는 시장. 중간중간에 이 실적 둔화 이런 얘기들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털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고요.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이제 가이던스 하향들 나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단은 상단은 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지금 또 너무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정도까지만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6월 한 달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한 달인데 모두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게 진짜 최대의 어려웠던 구간이고 요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